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임금 동결을 결정한 건 역대 세 번째인데요. 다른 제조업계 임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공개하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 배터리 업계와 완성차 업체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브리핑이었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박사님 저희가 현장도 연결을 해봤는데 현대자동차 노사 기본급 동결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있겠지만 노조 집행부의 성향도 배경으로 꼽히던데 배경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현대차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 규모는 2위지만 노동자 이 근로를 안고 있는 숫자,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의 비율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의 이 노사 합의는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 우리 재계의 앞으로의 노사 합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본급을 동결했다라는 대목. 그것은 이 11년 만에 지금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또 12년 전인 1997년에 외환위기 때에 동결한 데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동결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은 그냥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노사 분규 없이 무분규로 노사 합의를 타협했다라는 네.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노사 협상을 시작한 지 40일 만에 가장 최단 속도로 했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그런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차가 제조업계에서 맏형격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결정이 제조업계나 산업군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다른 완성차 업계는 지금 네.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는 우리나라 차업계에서 종주 가장 큰 형이고 또 현대차의 비중이 큰 만큼 현대차의 결정이 다른 회사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적어도 현재 이 순간까지는 상당히 올 임금 협상,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사실상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기아차 경우에도 지금 임금 협상에다가 모비스의 공장 설치 위치를 둘러싸고 지금 그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한국, GM, 또 삼성, 르노,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상당히 이 갈등 양상이 참 심합니다. 그것은 임금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을 해고하는 문제, 또 앞으로의 그 회사 발전 계획에 따른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절에 맏형인 현대차가 큰 그 불협화음 없이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서 긍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산그룹이 두산타워를 8천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제 동대문에 가면 왜 상징적인 건물이 두산타워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자구안을 이행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3조 원가량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행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두산타워는 흔히 세간에서는 두타그룹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 두산타워라 해서 즉 두산그룹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동대문이고요. 저 자리는 두산그룹의 120년 역사의 바로 시발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영속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바로 두산이고 저기서 지금 박정원 회장의 그 정조 할아버지 박성직 씨가 저기서 박성직 상점을 했고 또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우리나라 근대 산업을 시작한 곳인데 거기를 파는 이 두산그룹 사람들의 마음은 상당히 안타까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기업의 뿌리, 모태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죠. 두산타워를
8천억 원의 사모펀드에 넘기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융자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융자금을 빼고 나면 한 2,500억 정도 순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두산그룹이 또 두산타워 외에도 두산솔루스라든지 많은 회사를 팔았고 또 다음 주에 인프라코어까지 파는데 인프라코어까지 다 팔아야 현재 두산그룹의 금융위기를 해소하는데 지금 필요한 돈은 약 3조 5천억이 4조거든요. 4조인데 그중에서 이제 3조 원 이상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있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때 1조 원 이상은 너희들이 자구 노력을 해서 기존의 회사를 팔아서 마련한다 이랬는데 인프라코어까지 팔 경우에는 거의 9천억 내지 현재 지금 계열사 매각으로 2조 원을 확보했지만 네. 거기서 담보라든지 순가치를 빼면 이제 1조 원이 넘어가서 당초 약속한 금액을 맞출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산타워. 사실 뭐 류미정님도 얘기했지만 동대문의 상징적인 건물이었고 두타 앞에서 만나 뭐 이럴 정도로 고유 명사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두산이 이제 안 쓰게 되는 건 아니죠? 재임대를 해서 계속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를 그 본사를 옮기기는 좀 여러 가지 안타깝겠죠. 그 장소의 상징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래층은 주로 의류 그 패션 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위층을 두산그룹 본사로 이용하고 있는데 박정원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경영측은 여전히 건물을 쓰고 계열사는 서울의 남쪽으로 이래 옮깁니다. 사모펀드의 건물을 팔면서 바로 임대하는 거예요. 그 매각 후 바로 임대를 해서 네. 임대료를 내고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면 다시 그 건물을 사올 수가 있겠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두산이 과연 재기할 수 있느냐. 사실 그동안 한 10여 년간 두산이 너무 크게 상처를 받고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네. 이 두타와 다음 주에 있을 인프라코어 매각을 정말 시드마니로 해서 다시 벌떡 일어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네.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과 관련해서 그 예비 입찰 날짜가 일주일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는 두산중공업이 바로 갖고 있는 상당히 알짜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건설 장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또 자회사로 밥캣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의 구조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주회사격이 현재 이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핵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그 밑에 있는 인프라코어가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자산 가치 평가를 하는데 파는 척과 사는 척에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더 받고 덜 주려는 그런 어떤 그 협상이 네. 남아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매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자, 테슬라가 우리 시각 내일 새벽입니다. 예고했던 배터리데이 행사를 여는데 어떤 깜짝 발표가 있을지 뭐 업계는 물론이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까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내일 아침 새벽 5시 반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배터리 대회에서 어떤 기술을 내놓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로서 가장 앞서간 스타트업 중에서도 최첨단의 회사인데 이렇게 테슬라가 클 수 있었던 가장 요인이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전부터 이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에 운명을 걸다시피 해왔어요. 배터리를 어떤 것을 내놓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느냐 이것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현재 재계에서 특히 뉴욕 증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바는 혹시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가 스스로 독자적인 배터리를 내지 않을까 그 대목이 가장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자적인 배터리를 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 생산 1위지 않습니까? LG화학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로서는 상당히 그 시장을 잃게 되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점이 가장 큰 그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 배터리를 지금 재계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다른 데서 사지 않고 바로 네. 테슬라가 자기 차에 장착을 해서 이것을 이 배터리에 내재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기술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지금 100만 마일 중국의 CATL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100만 마리 배터리를 내놓지 않냐. 한번 충전하면
한 번 장착해 놓으면 계속 리충전하면서 100만 마일까지 가는 이런 세 가지 기술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이 가장 그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하루 앞두고 일론 머스크가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를 한 것이 네. 기존의 제휴사로부터의 구매를 늘릴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한 거 보면 LG화학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럽다고 느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불안한 얘기라고 보는데요, 오히려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동안에는 테슬라가 LG화학, 그다음에 또 중국의 CATL, 그다음에 파나소닉 이 회사로부터 모든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루 전날 머스크가 페이스북에서 LG와 파나소닉 줄이지 않을 거야 또는 더 늘릴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이 일론 머스크가 독자적인 배터리 생산 시스템을 어느 정도로 발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독자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그 나오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충격 완화용으로 얘기를 내놨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뉴욕 증시의 판단인데요. 내일 갑자기 이제 테슬라가 스스로 배터리를 만든다. 또 차를 내재한다 했을 경우에는 협력 회사들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전기차 회사가 되지만은 네. 기존의 회사들도 계속 데리고 갈 거야. 이제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우리나라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죠. 만약에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우리는 배터리 만들 테니까 그동안 회사들은 이제 관계 끝난다 했으면 큰 타격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이고 앞으로도 계속 간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일 나오는 이 일론 머스크의 발표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의 독자 기술이고 어느 정도의 내재화고 또 테슬라의 기술이 우리나라 LG화학과의 기술 격차가 어디 있느냐 네. 이것을 본 다음에 유불리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새벽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저희가 더 나눌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제2의 테슬라로 평가받던 이제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휘말려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소트럭 제조업체인데요. 창업자가 전격 사임을 했고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우선 논란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니콜라 테슬라라는 유명한 전기학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니콜라나 테슬라는 니콜라 테슬라는 같은 사람의 이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레스트 네임 테슬라에서 나왔고 니콜라 테슬라 중에 니콜라는 앞에 이름 퍼스트 네임에서 따왔는데요. 둘 다 이 전기 박사들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시로로 니콜라가 그동안에 제2의 테슬라다. 이렇게 그 주목을 끌었었죠. 그런데 지금 요즘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빠져서 네. 아예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사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대로 지금 해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니콜라의 창업주가 갑자기 밤사이에 돌연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니콜라 주가가 대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니콜라는 수소차로서 그동안에 단 한 번도 트럭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실체가 없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한화 주식회사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국종합화약 여기 지금 제2대 주주로 있습니다. 저기에. 그래서 니콜라가 망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타격이 직격탄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동학 개미들도 테슬라 못지않게 지금 주식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높은 회사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그룹뿐 아니라 사실 이게 GM도 그렇고 보쉬 이런 큰 기업들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르고 투자를 했던 건가 이런 의문도 있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국화약이 한화가 투자한 거와 GM이 투자한 것은 그 성격과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한 것처럼 같이 보이는 거죠. 자, 우선 제너럴 모터스라는 세계 제1의 제너럴 모터스가 투자했다 그러니까 GM이 투자할 점은 니콜라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요. 네. GM의 투자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니콜라가 주식을 일단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주면 니콜라에 대해서 GM에 남아있는 시설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콜라가 GM을 끌어들여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을 썼다.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제너럴 모터스도 지금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또 지금 니콜라의 2인자가 제너럴 모터스 GM의 과거에 부회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창업주 사표 내니까 그 양반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주가 작전이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 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도효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